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전북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됐는데요.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한몫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제 도의원 경선에 참여했던 최정희 씨는 본인 선거구에서도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경쟁 후보가 자신의 딸과 타지에 사는 지인들에게까지 선거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군산에도 있다고 그러고 들리는 소문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김제 부안만 일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전라북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광주시장 경선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후보자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또 불법에 의해서 취득한 명부를 사용했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당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당은 당시 조직국장이 당원 명부를 USB에 담아서 당사 밖에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결국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부안에서 후보자에게 USB를 건넨 사람도 3월 초까지 전북 도당에 당원 명부를 관장했던 전 조직실장으로 지목된 상황. 민주당, 중앙당은 연말에 당원 명부를 정리하거나 당원 대상 홍보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주로 이메일로 시 도당에 내려보내고 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 관련 사무 준비에 필요할 때는 담당자가 중앙당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총장 결재하에 명부가 나가고 유출 시에는 민영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까지 쓰도록 하지만 담당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외부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현재. 이미 내려갔는데, 이미 수중에 들어갔는데 그걸 무슨 시스템적으로 뭘 어떻게 그것을 보안 장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원 명부 유출 문제가 당직자의 개인적인 일탈이거나 선거철마다 떠도는 단순한 유권자의 명단일 것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간부 당직자들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원 명부와 담당자에 대한 민주당의 느긋한 생각과 관리 방식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의 김제 시장과 정읍 시장 최종 경선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김제 시장 1차 경선은 5명의 후보 가운데 박준배 후보가 41.07%로 1위, 정호영 후보가 40.6%로 2위를 차지해서 두 사람이 최종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정읍 시장 후보 가운데는 이학수 후보 31.5%, 김석철 후보 22.51%, 유진섭 후보 19.57%를 얻어 세 사람이 결선을 치릅니다. 두 지역은 내일과 모레 최종 경선이 진행되며 정읍에서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재, 우천규 후보가 유진섭 후보를 지지해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결정됐습니다. 임정엽 전 군수는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로 추대됨에 따라 내일 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 전 군수의 출마에 따라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송하진, 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홍, 민중당 이광석 후보의 4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143층 타워를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전주시장 후보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각 후보들의 개발 원칙과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서 일자리 유지, 환경, 교통, 투명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광의 복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과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자광 측에서 제시한 이 안이 교통 문제, 환경 문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개발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엄윤상 후보는 자광의 개발 계획은 인정하되 전주 시민을 위해 개발 이익을 더 끌어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광 측의 개발 이익을 전주 종합경기장의 IT밸리와 전주 시내를 운행하는 트램의 설치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부 체납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경기장에서 IT밸리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또 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 정의당 오형수 후보는 143층 복합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전주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용도는 환경, 교통, 개발 이익 환수 문제를 고려하되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그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런 상생 협력 모델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새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면 교통, 환경, 개발 이익 환수, 일자리 등이 향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경찰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전주대 박병도 교수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주대 측은 처벌 수위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학생들이 요구했던 파면 조치 또한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전주대 박병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경찰은 신체를 만졌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참고인 피해 직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든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박 씨는 교수라는 직함만 뗀 채 여전히 교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 A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됐지만 연구실은 여전히 A 씨의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두 교수는 직위 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다. 상고를 했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가자. 확정 판결 뒤에 그렇게 일단은 방향을 잡았거든요. 반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신속하게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미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교수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여 파면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립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진상조사 닷새 만에 계약 해지 조치했습니다. 쉬쉬하지 않고 터진 것에 대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저희는 모든 게 피해자 중심이거든요. 같은 캠퍼스 미투 고발을 두고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나며 전주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의 사진과 음주운전 사실을 전단지에 담아 뿌린 대형마트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마트의 SNS 단체 대화방을 입수해봤더니 사장의 욕설과 폭언, 협박 같은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 대형 식자재 마트 사장과 관리자, 직원 등 7, 80명이 단체로 모인 SNS 대화방입니다. 흡연장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렸다며 마트 사장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장 치우지 않으면 피를 볼 것이다. 팔에 담뱃불을 지져도 시원찮을 것이다 등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몽둥이는 부러진다며 직원에게 쇠파이프를 준비하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보는 그런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욕을 하고 조금 인격적으로 많이 모독을 한다고 보면 되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또 이럴 경우 50만 원 감봉인데다 그 다음에는 월차가 없을 줄 알고, 매가 약이고 처벌은 퇴사철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습니다. 대화방에 나이든 직원과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성적 발언 역시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다른 관리자들도 숱하게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욕도 많이 하고 간부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서 많이들 그만두시죠.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홍보 전단지에 넣어 뿌리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갑질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 남성이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알고 보니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는 업체 직원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길가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성. 양손 가득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곤 헐레벌떡 뛰어가 분리수거함 앞에 내려놓습니다. 차량이 떠난 자리엔 쓰레기 봉투 4개만이 남았습니다. 폐비닐, 검정비닐, 흰비닐 모아가지고 나머지 봉지 3개는 그냥 일반 쓰레기. 쓰레기가 많아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근데 유달리 많아져 갖고 CCTV를 검사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 인근 아파트의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는 업체 직원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이 직원의 업무지만 뒤섞인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하기 힘들자 다른 집 앞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겁니다. 다 섞어가지고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봉투에다 담아갖고 버린 거겠죠. 그러면 빠르니까 일이. 전주시는 CCTV를 통해 밝혀진 해당 업체 직원을 불러 쓰레기를 버린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안에서 나폴레옹이 직접 썼던 모자가 전시됩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주말 야간 공연으로 새로운 창극을 선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기념해 나폴레옹이 200년 전 착용한 모자인 이강모를 오는 31일까지 무료로 전시합니다. 부안 금융조합에서 선보이는 이강모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모나코 왕실로부터 약 26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새 창극 춘향 만리를 오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춘향 테마파크에서 공연합니다. 춘향 만리는 춘향가의 탄생 배경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극중극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리와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구성돼 올해 3번째를 맞은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공개 모집과 학교장 추천으로 뽑힌 어린이 32명과 청소년 26명은 완주군에게 아동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열리는 제13회 장류축제의 주제를 올 가을은 고추장 익어가는 순창에서 만나요로 정했습니다. 순창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축제 주제 308건, 포스터 9건, 아이디어 39건 등을 접수받았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GM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상 돈의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한 결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이외에도 익산과 김제, 정읍, 완주 지역 GM 관련 업체까지 군산과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협력업체들은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최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북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 허가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전북장애인 참교육협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장애인 참교육협회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특수학교와 전북특수교육원, 교육청 주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해 교육감 후보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도와주다 폭행을 당한 한 119 구급대원이 치료를 받다 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지난달 2일 익산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47살 윤모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51살 A씨의 머리를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윤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윤 씨의 폭행으로 숨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다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주춤합니다. 오늘 전주와 익산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16도 안팎에 그쳐 더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가오는 연휴 동안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